안녕하세요. 제프의 성공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국내 패션 디자인의 최고봉이셨던 앙드레 킴 손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모르시는 분 잘 없으시죠? 이렇게 독특한 어떤 말투,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고, 얼굴도 이렇게 나이 티가 안 나게 염색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또 뭐 입술에 립스틱까지 바르시고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고 되게 어떤 독특하게 이렇게 살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을 갖다 이렇게 이제 추모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김희선 씨라든지 장동건 씨라든지 뭐 이분의 옷을 입고 이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꿈인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옷이 비싸가지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의 이제 손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면서 어떤 이분의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한번 되짚어서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이렇게 이제 손금이 좀 탁본 이렇게 찍힌 게 있어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뭐 우리 이제 손금 뭐 기초편 다 하셨으면은 선들의 명칭이나 이런 건 잘 아시겠죠? 자, 먼저 일단 뭐 선의 명칭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생명선이고요. 생명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두뇌선이죠. 두뇌선. 제일 위에 게 이제 감정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운명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지 쪽으로 가는 게 재물선. 소지로 가는 게 사업선이죠. 사업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이분의 손금의 이제 그 특징을 갖다가 이제 먼저 보면, 일단 먼저 두뇌선이 굉장히 기네요. 끝까지 갔어요. 아주 그냥 거의 직선형 두뇌선으로 손바닥을 거의 횡단할 정도로 갔는데요. 이렇게 길게 굵고 힘차게 길게 뻗은 이런 두뇌선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탁 예리하게 깊이 찔러서 탁 분석해서 쳐다보고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그 독특한 패러다임, 뭔가 철학, 어떤 세상을 갖다 이렇게 꿰뚫는 어떤 사상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역량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한 게 뭐 이게 패션이라서 그렇지 다른 어떤 영역에 갔어도 이런 정도 두뇌선이면 뭐라도 이렇게 하나를 꿰뚫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길고 길게 이렇게 한 요런 두뇌선은 하나의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걸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떤 뭐 얄팍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게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탐색하고 연구하고 밝혀내고 추구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적인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선을 보면 감정선은 이렇게 가는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휘어서 올라갑니다. 원래가 이제 표준 길이가 요 정도니까 리더 타입인데 이렇게 이제 지잘났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진 않고요. 이렇게 끝에 가서는 휘어서 검지 쪽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이상이 높고 고고하지만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꿈을 추구는 하지만 그걸 내잘났다고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쪽은 아니고 뭔가 좀 좋은 표상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헌신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뭔가 어떤 큰 어떤 목표 대의를 위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꿈을 추구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정선 두뇌선 뭐 또 생명선 보니까 생명선 길게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생명선이 원래가 이제 이렇게 도는 건데 이렇게 확장이 일어났네요. 확장이 일어나서 요까지 뻗었네요. 원래 생명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생명선도 굵고 길고 진하게
잘 내려가 있습니다. 뭐 생명선이 길다고 이 생명선 끝까지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끊어먹는 어떤 지점들이 나올 때 좀 위기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이 나오곤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 3대선은 다 굵고 진하고, 이렇게 이제 생명선이 영역이 확장이 되어 있으면 좀 넓은 세계를 이렇게 이제 개척했다, 넓은 세계를 나갔다, 또 일반 사람에서는 이게 재산을 형성했다입니다. 조금 넓은 땅을 이루었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 세로 3대선은 운명선, 뭐 사업선, 재물선 중에서 운명선이 제일 중요하죠. 이분의 운명선은 생명선에서 올라가는 자주성가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손가락 위에까지 올라가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기세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시는데, 일단 생명선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자주성가선입니다. 자주성가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성공을 이룬다라는 식이라서 안 도와준다, 네 힘으로 성공해라, 뭐 이런 개념인데요. 뭔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전문성을 자신이 이제 최고로 잘하는 어떤 영역 하나를 잡고서 그것에 이제 매진해서 이 최고 전문가, 어떻든 뭔가 라이센스가 있거나 무슨 사자 같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독특한 어떤 그 세계를 구축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직선으로 쫙 가는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커브길을 돌죠. 커브길을 돌지만 그래도 굵직하게 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직선이죠.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형상이 되었죠. 그래서 뭐 이게 원래 이제 요 정도 지난 나이가 50 중반인데, 젊어서 이때 일찍 20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시작한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끝까지 가서 요 100살입니다. 100살 넘어서도까지 올라가니까 뭔가 이분이 추구했던 그 열정,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성취의 목표로 잡았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 강하게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 분들은 우리 예전에 이렇게 이제 지금 할머니 세대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인데, 이제 뭐 이렇게 6.25도 겪고 좀 굉장히 뭔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경제 발전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뭐 강한 의지로 뭔가 추구를 했던 분들,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또 강한 의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모색했던 이런 분들에게 이 운명선이 강한 타입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운명선들이 약해요. 막 꿈도 약하고 뭐도 약하고 해서 운명선이 이렇게 막 중간에 끊어지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운명선이나 어떤 사업선이나 이런 것들이 반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주성가선이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서, 뭔가 왜 이렇게 이렇게 중앙으로까지 올라가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를 별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죽으라고 끝까지 뭔가 짐을 지고 가고, 짐 지고 간다. 뭔가 이렇게 이제 끝까지 어떤 달려가는 이런 표상이거든요. 무궁 짐을 지고 끝까지 달려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대충 내려놓고 여행이나 다니고 뭐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즐겁게 이제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자수성가 끝까지 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운명선은 또 독특하게도 특이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자주성가선이지만 이렇게 올리고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꼬아진 것 같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선에 힘을 실으려고 막 이렇게 이제 올리는 이런 표상인데요. 이 강한 의지, 뭔가 목표, 집념, 어떤 확고한 어떤 자신의 인생길을 살아갔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뭐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패션을 하셨던 뭐 60대 초반 이런 정도만 해도 뭐 국내에서는 뭐 이제 전후니까 뭐 거의 뭐 아무 뭐도 없고 이랬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일한 여성 옷, 여자 옷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죠. 남자가 뭐 그런 걸 하는 거는 뭐 유래가 없었죠. 유래가 다들 그냥 이 남자들 같으면은 말이야 이제 뭐
예, 제대로 이렇게 뭘 해서 뭐 사시를 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출세 그런 걸로 보든지 경제계로 가든지 이런 걸 했지. 그 뭐 옷이나 만들고 있고 뭐 이러는 거 뭐 이런 걸 하다 되게 천박시도 하고 천대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는 좀 뭔가 인생의 목표를 잡아서 한 분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죠. 이분이 이제 거의 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때문에 이제 뭐 주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시선으로도 보고 또 친인척들도 아무래도 뭐 좀 뭐 이상하게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는 사업선도 보시면은 쭉 뻗었어요. 쭉 뻗고 요체산선 뻗었는데 이 한 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신 분입니다. 사업선의 성질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성질을 나타내는데 쭉 뻗었죠.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어떤 하나의 영역을 추구를 해서 계속 어떤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물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사이지만 잘 보시면 이 재물선 세고 있어요. 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뭔가 명성이나 뭐나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좀 자꾸 어디 세고 빠지고 이런 것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요거 찍을 때 시점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남는다 이런 개념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그 살아온 이력을 보면 패션쇼 같은 걸 갖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패션쇼가 뭐 거의 한 1700회 이런 정도로 했는데 거의 매년 뭐 몇 회씩 이렇게 하면서 돈을 쏟아 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패션쇼를 하고 한 거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뭐 나름은 이제 이름도 있고 하시는 분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이제 그 옷 로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99년도에 뭐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 뭐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막 그 옷 로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청문회에 이제 이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만든 옷이 이제 그러고 저러고 이렇게 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나이가 보니까 65살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의상실 하나 이렇게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남의 건물에서 이제 전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셨더만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뭘 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돈 여유가 없으면서도 계속 이런 어떤 패션쇼를 하면서 뭔가 자신의 이제 작품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동네를 갖다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이제 이 99년도에 요런 이제 오로비 사건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명도 하고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저기 행편이 좀 나아지셔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나이가 이제 나이로 보면 65살이니까 이 생명선에서 올라온 요 자수성가선의 나이 정도 됩니다. 이 젊은 날 자신이 이제 20대 후반 한 28 이때부터 이제 요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금 생명선의 나이에서 이제 요 나이 때쯤 이 뻗쳐 올라가는 시기를 맞았으니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오명을 덮어서고 안 좋은 어떤 추문이죠. 추문 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제 휘말린 거니까 뭐 그런 거였지만 오히려 이분은 그때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작품성이나 어떤 그 패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러자마자 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됐어. 그로부터 한 10년 조금 지나서 2010년 정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 사건 뒤로 한 10년, 11년 요 뒤에 이제 돌아가시는 셈인데 보면은 이때 올라가는 요것도 있지만 요 뒤에 가면 이제 죽음의 선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죽음의 선이 오죠.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요런 시점들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크로스가 되면서 나쁜 선도 통과하고 끊고 가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더군요. 나이가 그래도 뭐 76세시니까 그렇게 아주 젊게 가신 건 아니시고 내도록 뭔가 조금 더 뭔가 더 활동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칠 때 이렇게 이제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는 요렇게 이제 세 개가 다 올라가면 삼지창이죠. 그래서 삼지창 손금입니다. 삼지창 손금. 뭐 손금의 구성은 기본 격은 좋죠.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선을 갖습니다. 인생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꿈도 강하고 뚜렷하게 자신의 이제 그 가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선들이 다 굵직하고 강할 수밖에 없어요. 굵직하고 힘있고 뻗고 허물허물거리고 약한 선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 보면 이제 비애성 같은 것도 지나고 있네요. 고통, 뭔가 슬픔, 상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재산서는 이제 이렇게 쭉 있지만 사후에 뭐 그 한 십몇 년 동안 그래도 좀 많이 버셨는가. 사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을 그래도 한 300억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니 뭐니 이렇게 남기셨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제 돈을 남긴 게 중요하진 않죠. 이분이 이제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꿈을 이루었느냐, 한 인생 이렇게 좀 잘 펼치고 갔느냐, 어떤 강한 일정으로 인생은 이런 방식으로도 살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분이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이분이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어떤 하고자 했던 거에서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그리고 이제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뜻을 이어가려고 애쓰고, 그런 데서 이분의 인생이 이제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는 뭐 이제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셔가지고, 자식이 없었는데 양자로 이제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손주도 보고 하셨죠.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하얀 옷을 막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시냐 했더니,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을 비평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당신의 옷은 너무 비싸서 아무도 뭐 보통 사람들은 못 입는 거 아니냐. 당신이 이게 이제 뭐 저기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무대 의상이나 막 만들고 있으니까 당신은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무대 의상 디자이너 아니냐. 패션 디자이너는 말이야 그냥 이게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옷들도 만들고 뭐 상품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 보통 사람들도 좀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작품 세계는 약간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예술가 같은 개념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옷들에 이제 이게 뭐 미술 작가들 미술품 만들듯이 자신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셨더만요. 그리고 하얗게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게 온 세상을 좀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갖다 아름답고 좀 순수하고 순결하게 이렇게 변하도록 하고 싶었다 하는 이런 소박한 꿈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참 독특한 분이셨는데, 글쎄요, 한국의 이제 패션이라는 게 이제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상업적인 가치에 막 돈 벌고자 마음 먹었으면은 자신의 이제 브랜드, 이렇게 어떤 그 디자인 이런 거 갖고 뭐 얼마든지 장사로 이렇게 이제 좀 연결시켜서 돈도 좀 많이 이렇게 벌고 하셨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한 길만 쭉 가서 어떤 그 패션에 있어서의 그 한 세계, 나는 이런 작품 세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한 세계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끝까지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촥 해서 올라가고 하나의 길을 계속 갔네요. 아마 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꿈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분의 어떤 그 운명선이 계속 길을 잡아서 오늘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이 원래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사후에 이 돌아가셨어도 그 신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패션계의 어떤 그 신이죠, 신. 패션계를 돌보고 지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신의 역할의 반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뭐 이렇게 대접을 받을만 하지 않는가요? 모실만도 하죠. 옛날로 치면 사당을 하나 탁 지어서 모시고 할 만한 분이시죠. 정말 손금은 강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 이렇게까지 뻗어서 탁
대단하게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강한 의지를 품을 건데 이렇게까지 올라가시죠. 저도 말이죠. 이 손권계에서 뭐 하나 탁 하면은 뭐 이렇게 와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불행히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냥 대충 하다 갈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고 아이고 뭐 내대로 뭐 짊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보면 얼마나 의지가 강했으면 이럴까. 참 그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그 자체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운명선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소시적이 올라갔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그게 쇠퇴하면 이 올라간 게 다 깨지거든요.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끝까지 살아서 올라갔어.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강한 또 지적인 자신감, 성격적으로도 강인함, 체력적으로도 어떻든 버티고 끝까지 그냥 이루려고 참고 견디면서 가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패션계의 대부, 거봉, 최고인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패션계의 아주 최고인자이셨던 이 앙드레 킴 손금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손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